다음 키워드는 대포폰, 차명폰. 박근혜 씨가 최순실과 통화했다는 게 지금 JTBC 보도를 보면은 6개월 동안 500통이 넘는 차명폰으로 통화했다라고 하죠. 6개월 동안 500통 이상이면 거의 하루에 3통 정도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사귀는 사이에도 그 정도는 안 할 것 같거든요. 한 몸인데 뭐. 노회찬님의 트윗입니다. 차명폰 2개 동시 개통하여 하루 4차례씩 통화했군요. 부부나 가족 사이에도 힘든 경우 열렬한 애인 관계에서나 가능한 일이지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용어를 정리를 한번 하고 가야 돼요. 최순실이 전화기를 갖고 다니는데 지 이름으로 된 게 아니야. 보도에 의하면은 보통 10개 정도를 한 가방에 넣고 포스트잇으로 구분을 해놨다 그러잖아요. 용도마다. 이거는 그네 언니, 이거는 또 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근데 내 명의가 아닌 걸 쓰긴 쓰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아는 경우는 차명폰이에요. 용어상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포폰은 전혀 누군지 몰라. 예를 들면은 서울역에 계시는 노숙자분인데 명의만 빌려줘서 전화를 개설하게 되면 대포폰이고 이거는 완전한 불법이고요. 차명폰은 논란이 좀 있어요. 꼬맹이들 초등학생들 엄마 아빠가 핸드폰 만들어줄 때 명의를 꼬맹이로 하나요? 그런 게 차명폰인 거죠. 선의의 차명폰 그런 거고 지금 이 차명폰은 윤전추의 명의로 만들었다고 그랬나요? 네, 윤전추 명의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윤전추 것만 만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밀접하게 수행을 했기 때문에 윤전추 네가 좀 만들어주긴 했겠지만 그 전에 우리가 언론상에 드러나지 않는 자기 수많은 지인들을 통해서 만들었을 수도 있고요. 뭐 윤전추하고 같이 쌍으로 다니는 이영선 행정관도 있잖아요. 아마 걔도 관련돼 있을 것 같고요. 신용불량이어서 안 될 수도 있고요. 아, 그렇습니다. 불쌍해라 나하고 똑같아. 농담이네요. 네. 어쨌든 이 차명폰은요. 법적으로 허용된 친족이라든지 이렇게 범죄와 관련이 없을 만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용인해주고는 있지만 우리나라는 전기통신사업자법에 엄연히 실명으로만 개통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이름으로 개통된 핸드폰을 내가 쓰는 것 차명폰 불법이고요. 누구 건지 모르지만 내 거가 아닌 명의의 폰으로 쓰는 대포폰 불법입니다. 다니다 보면 저도 그때 한 2년 전에 시국이 하수상할 때 대포폰을 하나 살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뭐 그때 투지폰인데 보통 한 7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번호하고 기계 포함해서. 싸요 의외로 대포폰은. 거기에 이제 뭐 선불로 돈 채워서 쓰는 건데. 안양시 동안갑 국회의원 이석현님의 트윗입니다. 팩트체커 보다가 한마디. 차명폰이라는 단어는 국어사전에도 없고 원래 없던 말. 제가 2010년 11월 1일 민간 사찰 은폐를 위해 청와대가 대포폰을 만든 사실을 국회에서 공개했더니 세상이 깜짝. 이때 청와대는 대포폰 아니고 이름만 빌린 차명폰이라 우긴 신조어 이렇게 트윗을 올리셨네요. 정치인 특유의 깔때기 훅 들어오신 거거든요. 지금 우리 힐러리 이석현님은 네. 내가 그때 그런 얘기 했었다라고 이야기 하시는 그렇죠. 건데 네. 그거는 제가 봐도 그래요. 대포폰하고 차명폰은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게 몰아가는 거고 대포폰 자체가 워낙에 불법이고 만약에 박근혜가 서울역 앞에 있는 노숙자 참 이름을 써서 만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감청이 안 된다라고 하는 투지폰, 피처폰, 피처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차명폰 중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할 거예요. 일반 투지하고 스마트폰하고 비율은 어마어마하잖아요. 내가 봤을 땐 최소한 99대 1 정도 된다고 봐. 근데 대포폰은 비중이 한 40~50% 되는 거예요. 일반 투지폰이 훨씬 더 비중이 높다는 거죠. 이영선 행정관이 자기 옷에 쓱 닦아준 것도 보면 그런 뭐 폴더형 기계를 사용한 거였고 어쨌든 뭐 원하면 얼마든지 대한민국에서는 대포폰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요. 돈만 주면. 비싸지도 않아요. 최순실이나 박근혜뿐만이 아니라 그 주위의 사람들도 다 이런 전화를 썼을 거 아니에요. 자기 명의가 아니라. 그래서 2월 5일에 JTBC 뉴스에서 이미 차명폰 상당수가 개인이 개통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에서 조직적으로 만들어서 배포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이미 기사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영선 행정관이 휴대전화에 대한 검찰 조사 때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직원 윤모 씨가 차명폰을 여러 개 개통해서 청와대 직원들에게 배포했다는 증거가 나왔어요. 그래서 특검도 포레카 대표 김영수 씨와 안종범 전 수석, 이영선 행정관 등 세 사람이 쓴 차명폰의 뒷번호는 심지어 같았다고 합니다. 지금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해야 되는 이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이 차명폰 관련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6개월에 590회 뭐 이런 식으로 통화를 했다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특검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기 위한 정당성은 이거다. 박근혜가 대포폰들하고 통화한 내역을 그 기계를 잡아야 되겠다. 그거거든요. 증거를 잡아야 되겠다. 분명히 이런 증거가 있으니까 허가해달라라고 법원에다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까칠한 톡쟁이님이 이렇게 트윗을 올려주셨네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만 짚고 넘어가자.
차명폰, 대포폰을 일반 국민들이 쓰면 분명 정보통신법 위반, 범죄 행위로 간주되어 즉시 처벌. 하물며 청와대의 인간들, 특히 대통령의 이 같은 행위는 처벌받아 마땅. 처벌하라. 이렇게 올리셨습니다. 대포폰은요, 주민등록법 위반이고요. 사문서 위조법 위반이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차명폰은 정말 내가 아는 사람을 알고 하는 거고, 대포폰은 그냥 가서 아무 이름이나 하나 해주세요 해가지고 여는 건데, 그럼 이게 2010년도부터 한나라당이었을 때, 당시 한나라당이었을 때부터 이게 문제가 있었었는데, 아직도 이 행위를 2017년 아직까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수요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 자기들이 쓰고 있으니까 예. 그런 거죠. 네. 그런데 정말 이들이 얼마나 끈질나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길래, 우리가 알면 안 되길래 한 사람이 이렇게 10대 개씩 가지고 있으면서 했는지 그 뇌구조는 정말 궁금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도 있죠. 사실상 불법에 속하는 차명폰이나 대포폰을 써서 그런 일들을 했다면 자기들 스스로가 이게 핸드폰 그 자체를 쓰는 행위 말고요, 모종의 나쁜 것임을 서로 인식했다는 뜻이잖아요. 그 반증이잖아요. 네, 알려주면 안 되는 거. 네, 내가 불법 행위를 한다는 것을 반증을 하는 것을 뭐 나도 사용하고 너도 사용하고 이건 우리가 그냥 알아서 배포하는 거다. 우리는 그냥 알아서 불법 행위를 할 거다라고 그냥 선언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주로 범죄에 사용되는 폰으로 오고 갔던 얘기들이나 그런 내용들이 그건 불법적인 일이겠죠. 뭐 합법적인 일이겠습니까? 국회의원 강병원님 트윗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수첩공주로 알았는데 대포폰 대통령입니다. 범죄자나 쓰는 대포폰으로 증거인멸, 수사방해까지 공모, 지시한 박근혜가 안보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범죄 소굴로 전락한 청와대 압수수색, 비정상의 정상화입니다. 라는 트윗을. 좋네요. 새벽까지 박근혜랑 최순실이 통화하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뭘 물어봤을까요? 그 시간에. 관련한 트윗이 하나 있는데요. 비로 목을 세상님의 트윗입니다. 우리 그네가 새벽녘까지 대포폰 붙들고 울면서 순실의 목소리에 의지하며 얼마나 무서운 날을 보냈을꼬. 자세한 얘기는 이따 만나서 해. 아마 순실이가 스탠딩 오더를 내렸을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예. 박근혜가 헌재에 나올 수 없는 이유는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헌재 재판관들이나 국회 소추위원단들에게 질문을 받게 돼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말리고 헛발질하고 말실수하고 제대로 답변을 못하는, 그리고 박근혜가 직접 출석하게 되면 생중계가 가능하답니다. 예, 공개 재판이에요. 볼만하겠다. 그러니까 실제로 박근혜가 나올 수 없는 지적 능력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현직 국회의원들도 그렇게 표현하더만.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이라 이름 붙이는 것도 참 웃겼을 거야.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지적 능력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더만요. 그런데 6개월에 590번이라는 통화 내용 때문에 많은 싱글들이 부러워하면서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그 스컬리님의 트윗인데요. 나는 애인과도 그렇게 통화해본 적이 없었다. 나는 누구에게 570번이었나. 차명폰 함부로 차지 마라. 지금은요, 오히려 카톡이나 텔레그램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이제 핸드폰이 일반화되기 전과 그 어떤 그 시대적 타임라인이 있잖아요. 일단 우리 집에 전화가 없던 시절, 이제 그거는 이제 주인 집 전화 잠깐 조아리면서 그 전화기를 밖에 내놓습니다, 마루에. 그러면 잠깐만요 하고 이렇게 가서 전화 받고. 옛날에 가슴 아픈 얘기 나오네요. 그리고 조금 더 가면 이제 어른이 돼서 업무가 있으면 공중전화로 달려가서 동전 이렇게 놓고 통화하던 시절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핸드폰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했을 때 각종 핸드폰들이 지금은 다 명멸했지만 당시 시티폰 같은 것도 있었어요. 공중전화 박스에서만 통화가 가능한 핸드폰. 네, 그 공중전화 네, 네. 박스 그 근처에서만 되는 그렇지. 네, 시티폰 그런 해봤었어요.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옛날에 019, 016 이런 거는 다 PC스폰이라고 불렸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그 011과 017은 또 다른 종류의 핸드폰이었잖아요. 예. 애인과 밤에 새벽에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 보면 밤 11시부터 시작해서 전화 통화를 하다 보니까 새벽 4시까지 막 한참 사랑이 불 붙었을 때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통화하고 재밌게 놀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랬어요. 그런 연애 안 해봤어요? 아, 저는 그냥 직접 만났어요. 전화 안 하고. 전화를 왜 해요? 옆 아이고, 동네 살았는데. 그런 시절도 있었죠, 일본은. 그러니까 그런 사랑 안 해본 사람들 말하지 마. 못 해봤어요. 네, 전화 사랑은 못 해봤어요. 저 가만히 있는 거 아시죠? 그냥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는 이제 목소리 편집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목소리에 대한 심리 분석을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즘에는 뭐 카톡이나 이런 걸로도 영상 통화도 되고 또 사실 핸드폰에도 영상 통화 기능이 있잖아요. 목소리만 듣는 게 훨씬 더 애틋하고요, 더 정확해요.
얼굴 보고 하는 통화 품질도 완벽하지 않을 뿐더러 그러니까 자꾸 끊기고 멈추고 하니까 신경 쓰다 보니까 내 귀로 들려오는 메시지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밤에는 이상한 짓거리 하려고 영상통화 하지 마시고요. 목소리만 듣는 통화가 훨씬 더 그 사람의 감정을 읽는데 훨씬 도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고 싶은데 영상 통화 해야죠. 그냥 가세요. 그 시간에. 아니, 저는 그랬어요. 옛날에. 아까 우리가 이야기하던 걸 윤종필 님이 올려주셨네요. 윤종필 님의 트윗입니다. 일부 특정의 사람들 중 일명 비리폰이라고 부르는 대포폰을 2대 이상 수십 대씩 이용하는 차들을 볼 때 나는 부정한 사람, 정직하지 못한 사람, 떳떳하지 못한 사람, 비밀이 많은 사람, 이중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진다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자, 제가 요즘에 페이스북을 시작했는데요. 물론 아직까지 글 한 번도 올려본 적은 없어요. 페이스북 라이브용으로 지금 시작을 했는데 많은 분들의 팔로우를 바라겠습니다. 영어로 버드 플라이, 새가 날아든다의 아이디이기도 해요. 버드 플라이. 찾아보시면은 세월호 노란 리본 사진이 들어있는 제 계정이 나오는데만 팔로우 부탁드리고요. 그 페이스북에서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안토님 이현규 기자님의 페이스북 한국 국민 300명이 넘게 죽어갈 때도 꿈쩍 않던 정부가 북한 김정남 암살당한 일에 왜 호들갑인가? 그와 우리나라와 뭔 관련이 있기라도 한 건가?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이번에는요. 일상의 소소한 재테크라는 책입니다. TWIG라는 출판사에서 출판된 책이고요. 이게 내용이 이제 우리가 보통 재테크라고 생각하면 큰 금액의 막 이런 그 어마무시한 돈이 삼성 이재용의 뭐 14조처럼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소소하게 추가 수입을 벌 수 있는 뭐 그런 노하우를 담은 책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벌기도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아끼기도 하고 한 달에 15만 원 정도는 벌 수 있다. 어떤 식으로든지. 근데 그 소소한 것들을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냥 기가 막히게 책 자체가 궁금하지 않아요? 아, 예, 너무 궁금합니다. 네. 아니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나요? 왜요? 제가 어제 너무 심심해서 이제 팟캐스트를 이렇게 검색을 해서 보다가 이 트렌드 리더스라는 팟캐스트를 찾았어요. 그래서 어제부터 하루 종일 이 에피소드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해외 주식을 하는 법 이런 1, 2, 3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방송 안에서 이 일상이 소소한 재테크라는 책 소개를 하는 걸 들었었거든요. 근데 사실 기억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저자의 자몽이라고 있잖아요. 네. 이분이 진행하는 분이세요. 그 트렌드 리더스라는 팟캐스트. 네. 그러면은 일상의 소소한 재테크하고 트렌드 리더스라는 팟캐스트를 동시에 듣고 보면 돈이 30만 원 들어오나? 야, 요거 이쪽 교재 같은 거네. 교재를 해설하는 게 팟캐스트고 네. 책은 교재인 거고. 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TWIG에서 펴낸 책 제목 일상의 소소한 재테크 부제로 누구나 월 15만 원의 추가 수입이 가능하다. 이런 책이 있는데요. 책 좀 읽읍시다. 네. 근데 이게 월 15만 원이라는 게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때 그냥 용돈 수준의 작은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좀 깊게 생각을 해보면요. 은행에 1억 원을 예치해서 이자가 그 1.5%라고 가정했을 때 그 이자 수입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목돈 1억이네요. 15만 원을 번다는 그러니까 거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 월 15만 원이 그렇게 작은 돈이 아니라는 이미 거죠. 지금 스팟 광고가 나가고 있는 건 못 들으셨구나. 그 광고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1년에 은행에다가 집어넣어 놓으면 나오는 돈. 1억 원 넣어놓으면 나오는 돈. 요즘 금리로 따지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은행 금리가 1%대잖아요. 네. 1년에 은행에다 돈을 넣어놓으면 1% 나오는 거예요. 1%가 얼마예요, 1억에? 1%가. 1점 몇 프로라고 하면. 100만 원이요. 100만 원 조금 넘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달러 나누면 한 달에 8만 원 좀 못 되는. 네. 근데 여러분이 은행에다가 1억을 집어넣고 한 달에 버는 돈을 생각해 보면 한 달에 10만 원씩 벌 수 있으면 1억 이상의 돈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근데 여기 목차를 보니까 뭐 블로그나 이런 데서 찾아볼 수 없는 굉장히 소소하고인데 꼼꼼한 돈 버는 방법들이 막 있어가지고 지금 당장 사러 가야겠네요. 예.